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수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 보건소는 강진 국민의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먼저 전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팀장님들로부터 간단한 그 팀에 대한 소개를 좀 받고 싶습니다. 양해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강진군 보건소는 굉장히 큰 거대 조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4급 보건소장님 이하 방역정책과 건강증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역정책과는 차은순 과장님과 건강증진과의 박정식 과장님이 계시고요. 그 밑으로는 보건행정팀과 의학관리팀, 감염관리팀, 감염대응팀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팀, 보건팀, 정신보건팀, 치매관리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저는 대체적으로 그 예전에 업무와 겹침이 있어가지고 이 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님들께 팀별로 정주연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보건행정팀, 의학관리팀 순으로 쭉 하셔서 8개 팀이 본인이 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주현입니다. 보건행정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팀은 말 그대로 이제 보건소에서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맡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소, 진료소 이런 시설이 있는데 시설 관리는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물품 관리 그걸 총괄적으로 저희 팀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력 관리에서 이제 공중보건의 관리 또한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예산 집행 각 팀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 팀에서 지출과 그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관리팀장 김양미입니다. 우리 의학관리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학관리팀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의약업소 이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의료 질서 및 유통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한 질병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 향상 및 사망률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 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 관리팀장 강수옥입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예방접종, 어린이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해서 그러니까 예방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감염병 예방 관리로 해서 집단 급식소 뭐 관리나 우리 들에서 일하시는 분들 쯔쯔가무시증이나 뭐 그런 예방접종 예방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핵 예방 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시설 같은데 그런데 이제 입소하신 분들도 검진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 대응팀장 윤요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로나19 대응으로 이제 가장 최일선에서 뛴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법정 감염병이 89종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역학조사반 투여되는 그런 부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절기에는 5월부터 9월까지 수인성하고 식품외계 감염병 그거에 대해서 비상 대기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했을 때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감염병 관리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김현순입니다. 저희 팀은요, 그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인 오크원, 스마트한 건강 걷기와 또 금연 사업, 또 영양, 국민들의 구강 사업 같은 이런 건강 사업을, 건강 증진 사업을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 실천 유도를 하고자 지금 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보건팀장 한준호입니다. 저희 방문보건팀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지만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하고요, 출산 지원 서비스, 또 이제 의료 취약지 방문 보건 사업,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 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임신하고 이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심내혈관 질환이랄지 이런 노인 관련 업무를 이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문 보건 사업에서 이제 비중이 상당히 이제 보건소에서 크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출산 관련으로 해서 강진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박정순입니다. 저희들 업무는 이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이제 환경 조성이나 정신건강 심리 지원 강화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그런 등록 관리, 사례 관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리고 치료비 지원, 기타 통합 건강 증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팀장 최홍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0월 20일 개소를 해서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검사실, 가족카페, 쉼터보호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팀장 1명, 정규직 2명, 전문인력 8명입니다. 주요 역할은 치매 예방과 경증 치매 환자의 중증화 억제 등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을 도와드리는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치매 관리 사업, 치매 예방 사업, 치매 친환경 조성 등이 있고 실종 노인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팀장님들께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 것은 저희 의원들만이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보건소의 역할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홍보를 해드린 겁니다. 좀 번거로우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묻혀 있어서 오늘 이렇게 국민분들께,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보건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72쪽의 대상 포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노두소 의원님이죠? 무료 아니죠? 서준호 의원님과 노두소 의원님이 두 분이 함께 하셨나요? 대상 포진 무료 접종 50세 이상에 관해서 저희가 무료 접종했는데 최근에 이제 앰플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500건만 시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앰플이 구해질 경우에 바로 접종이 시작되겠죠. 지금 현재 대기 상태라든가 이렇게 예약을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앰플이 구해지는 순간 그때 다시 홍보 활동이 시작됩니까?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 1200명에서 15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수급이 이제 많이 약품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500명분도 엄청 어렵게 저희가 먼저 이제 선점을 해서 구입을 해서 당초 다 구입한 다음에 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500명분이라도 구입을 했으니 먼저 이제 해서 접종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먼저 접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품이 또 이제 수급이 되는 대로 이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홍보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이틀 만에 500명분이 다 이제 소진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호응을 얻었었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품 수급이 이제 7월에서 8월 된과 동시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예약을 먼저 받는 건 아니고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하고 이러신 분들 이제 적어놨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0명 돼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약품이 언제 정도 올 계획이다라는 문자를 남겼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수급이 되는 대로 바로 더 홍보 강화해서 최대 한 8월 빠르면 7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완전 대상자에게 완전 접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떨까 싶어요. 너무 번거로우시겠지만 저희가 그 접종 내역이 대부분 리스트가 본인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제 거 들어가면 나오듯이 그러면은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내가 접종을 맞았던가 안 맞았던가 이런 헷갈림이 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사전에 접종 대상자입니다라고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아 내가 안 맞았구나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작년 6월에 대상포진이 걸렸다가 네. 1년 후에 접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해 다시 5월에 걸려버려가지고 그 고통은 실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노년기에 대상포진이 온다면 그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어떤가 하는데 번거로우실까요?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화를 받고 그러신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네. 문자가 보는 것처럼 기존 50세 이상 접종하지 않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초 뭐 국가 접종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대상자한테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서 한번 주무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민을 위한 네. 우리 강진 국민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별한 혜택은 또 특별함으로 저희가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가능하다면 네.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등산로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인데요. 제가 주작선 휴양림 쪽에 있는 것만 확인을 못했고 충원탑이나 고성사 쪽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아시죠? 네,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너무 좋은데요. 이게 추가 확대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제가 맞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뭐 엄청 큰 예산이 수반되진 않죠. 얼마나 네네. 되나요? 대충? 대당 10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선은 많이 이렇게 출입이 되는 곳에 지금 3개소 했고요. 저희도 지금 계속 확대를 추가 설치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이렇게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효과가 또 많은 곳에 설치를 해서 진드기 매기 감염병 예방에 좀 활용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네. 우리 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주시면 저희는 국민으로서 감사할 뿐이죠. 275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스마트한 건강 걷기 워크원이죠. 강진 국민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보건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의 성공까지 이끈 데는 우리 박정식 과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입소문과 이렇게 어떤 그 홍보 활동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뭐 큰 기여를 하셨고 또 국민들도 본인들한테 이제 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동참을 해주셨잖아요. 현재까지 이제 달달이 이제 지급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 금액들이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워크원이 지금 현재 가입자 수는 지금 5,121명 오늘
시점으로 5,121명 가입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매월 참여자, 달성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금년 같은 경우에 초에 1,80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5월 달성자가 2,078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평균 2월 대비 3월은 11%, 3월에서 4월은 거의 5% 이상 계속 이렇게 달성자가 이게 참여자 달성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 어떤 붐이 일어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그 건강 걷기에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던 기부 챌린지는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나요? 네네. 기부 챌린지는 거의 매월 한 5, 6, 7%는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가 한 407만 원 정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에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매월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면 지금까지 해서 저희 읍면 48명 그 국민한테 혜택이 돌아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27명,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21명에게 지금 기부가 되었습니다. 걷기를 해서 또 이렇게 기부를 하고 또 저소득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한다면 한 2억 5천 정도 1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병의 예방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에서 수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2억 5천이 국민에게 이렇게 사용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국민들의 그 운동 부분, 그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좋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조금 더의 욕심을 낸다면 이렇게 걷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 우리가 보이는 뭐 이렇게 근육량이 좀 유지가 됐달지 이제 근육량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걷기 성과를 어떤 식으로 조금 객관화해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걷기에 더 참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좀 더 강화를 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현재 그 말씀드린 것처럼 2억 400만 원의 예산, 올해 예산 그 보조사업 플러스 저희 군비로 해서 2억 4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집행액은 지금 9,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활성화되다 보면 연말에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히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2억 400이라고 하셨고 네네. 저는 지금 달성의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서 2억 4천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제안을 한 번 더 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 목표를 다 채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12달 정말 축하 이벤트를 한 번씩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 보통 12달을 채우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몇 번 이제 빼먹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까지 12달을 다 채우셨을 때는 뭐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드시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저희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서 우리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사업 등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그 임산부가 몰라서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강진 군민이면 임산부는 우리 보건소에서 발굴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보건기관에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계속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래서 먼저 그 임신부들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런 어떤 등록 부분을 제가 또 적극 홍보해서 어떤 등록했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 또 이렇게 혜택 이런 부분을 더 적극 홍보해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임산부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엽산제, 철분제 등 강진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안전할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산 지원 서비스 확대 밑에 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유용료 및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이건 이미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저희는 민간, 공공 다 상관없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해주시고요. 네. 리플렛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에) 물리치료실 버스 확대에 대해서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고 지금 매주 화요일에 하시죠? 화요일에 제가 주 3회에서 4회 확대를 했습니다. 주 3회 작년까지 주 2, 3회 하다가 그때 이제 의원님들의 어떤 이제 그 의견 제시로 해서 올해는 주 3, 4회를 운영해서 주 3, 4회. 네. 22년도에 69개소를 지금 저희가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16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지금 물리치료 버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버스가 이렇게 못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곳은 국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좋으나 물리치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경로당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버스가 못 들어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진료, 경로당 방문 진료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거기에 또 매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겠습니다. 좀 그 오지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보건소가 희망이죠. 왜냐면은 그 물리치료 한번 받으시려고 여기 나오셨다가 더 골병 들고 들어가신다고 확대 운영하시고 조금 더 이렇게 보건소의 기능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작년에 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보건소 현관 리모델링 공사를 요청드린 바 있고 오늘 세무회계과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을 승인했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현관 리모델링 공사가 1억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굉장히 처음에는 그 금액이 크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의원님들께 또 이렇게 늦게나마 이렇게 공간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 또 직원들이 또 고무됐었고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 이렇게 잘된 곳 벤치마킹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디자인 설계 중에 있는데요. 디자인 설계 영역이 지금 1,4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000 이것저것 해서 이제 7,000 정도로 이제 디자인 그 공사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좀 빠듯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바꿀 때 변화할 때 더 좀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지금 최근에 보건기관이 신축되고 잘 됐다라고 하는 곳을 지금 저희가 이제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욕심껏 해본다면 금액은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사담입니다만은 결혼해서 에어컨 산 걸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제가 쓸 수 있는 건 끝까지 쓰되 또 저희 집을 살짝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통 크게 하는 이유가 사는 동안에 다시 안 고칠 생각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조금씩 돈을 들이다 보면은 그 돈이 어느 날은 이제 산 것보다 더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 같은 사태는 다시 안 와야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거기 현장 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방 접종을 할 때
점점 부분이 있어요. 서로 동선이 맞으면 안 되는 부분들, 예방 접종을 하러 들어가신 분, 나오시는 분들이 동선이 맞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맞게 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예방 접종 하셨는데 앞에 분이 질병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감염병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 공간을 분리 분리해서 공간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그런 공사를 하려면 1억 원이 부족하면 의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뭐 물론 집행부에 요청을 하시고 네. 집행부에서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의회에도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죠. 저희가 국민의 안전의 권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원이다 해서 1억 원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접으심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힘들어하실 것도 같고 제가 치매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두 분 팀장님께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보건소는 특별히 국민의 질병 예방으로부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의원입니다. 방금 저 유경수 의원님이 난해하게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8대 때 대상포진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김태량 그 소장 계실 때. 그런데 그때 사실 약값까지 전부 무료로 하려고 했어요. 약값까지 진짜로. 의술비만 한 반절 정도 50% 이제 해가지고 약값이 그 정도 된다 하대요. 한 7, 8만 원. 7만 5천 원. 네, 네, 7만. 그래서 사실은 약값까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관철을 못하고 그냥 그 의술비만 그리고 50% 했는데 아까 지금 잠깐 들어보니까 50세, 65세는 했고 50세 이상 지금 이제 계속 50세 되신 분들. 예. 500명 정도는 상박이 맞았다 그 말이죠. 네, 5월 달에 바로 약품 지금 이제 약품 수급이 안 돼서 안 돼서 지금 이게 한 600명 정도는 지금 700명 정도. 700명 정도 예약이 돼 갖고 있는 상태고. 네, 예약보다는 일단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전화 오시고 하신 분들 한 300명을 저희가 이제 받아놓고. 지금 약이 수급이 안 돼서 못 맞춰 드리고 있고. 그거에 7월 달이나 8월 달에 약 수급이 되면 맞출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등록을 할 수도 있겠구만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지금 봤을 때는 약이 수급이 안 된 이유가 지금 뭐라고 봅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제약회사도 전화를 해보고 해봤더니 이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대상포진 접종이 이렇게 많이 그 보건기관에서도 안 했대요. 근데 전남에서는 그래도 이제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했었는데 이게 이제 대상포진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약품 수급은 한계가 돼 있고 근데 찾는 곳은 많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아마 풀리는 것이 7, 8월이 되지 않나 다른 그렇게 지자체도 감민과 같이 확대해서 저희처럼 예방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약은 생산 수요가 많아진 거죠. 수요는 한계가 있고 있어요. 지금 그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치매 부분에서 좀 이야기할게요. 치매가 아까 2천 몇 명, 2,039명 등록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만 치매로 사시는 한 5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치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예를 들자면 막 음식을 금방 드렸는데도 안 좋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증상에 따라서 배회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는 나는 지금 모릅니다만 이제 내가 그 우리 마을에 이렇게 봤던 부분들 한 분은 계속 만나면 담배만 주라게. 담배만 금방 줘도 필요 없어. 담배 또 피고 한 분은 막 무엇을 드셔. 금방 밥 먹어도 안 좋다고 해보고 저 딸이 안 좋다고 며느리가 안 좋다고 막 엄한 소리 해보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그렇게 뭐 전문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게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치매가 8명의 이제 저희 그 치매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서 사례 관리도 하고
또 이제 뭐 입원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그쪽 그 복지 쪽하고도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가족들의 어떤 힘듦을 또 조금이라도 또 완화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또 하고, 그래서 헤아림이라는 주제로 해서 그렇게 또 모임을 하고. 근데 같은 그 증상이 이제 여러 증상이 있다 보니 이제 가족들의 힘듦도 있고, 또 이제 치매가 되다 보면 또 등급 판정을 또 받는데 유리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병원에서 치매 등급을 또 많이 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 숫자가 좀 많이 현재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좀 여러 가지 관리에 등급을 받으면 저희가 다른 이제 전문 요양으로 갑니까? 네, 아니면 본인이 이제 필요로 한다면 자녀들하고 협의해서 요양원으로 가고, 등급을 받으면 또 저희가 또 관리를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보내고. 부분은 네네 네. 요양 시설 그러니까 가시든지. 나는 걱정되는 것이 이제 막 사람을 거창하게 한 그런 환자도 있고, 네. 막 뭐라고 막 떼려가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환자 부류들이 있어나서 그런 걸 어떻게 우리 이제 이렇게 전문 부분 라인인데 그런 관리를 한가, 거의 좀 많이 이제 힘들게 되면 요양 시설 쪽으로 많이 가족들이 하다 심한 보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상도 네, 받으면 예. 받으면 시설 쪽으로 시설, 보내고. 네. 저는 이상입니다. 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네. 금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소장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학교에 지금 금연 교육을 지금 현재까지 38회 정도 네. 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금연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내 어린이집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 금연 교육하면서 뭐 저 밴드도 나눠주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 누구 머리에서 났는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홍보 그러니까 예, 얘들 좋아하는 스티커 밴드로 스티커 해가지고 밴드로 예. 아빠 담배 피지 마. 네. 담배 끊어. 정말로 네. 아이들에게 나는 어디 뭐 아트홀이나 어느서 뭐 교육 어르신들 다연피신 분들한테 교육 시킨 것보다 어린이집 학교에 가서 네.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예. 금연 교육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끊었잖아요. 아빠 담배 피지 마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이제 손주들. 네, 금연 그거. 교육을 네.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